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의 헌법학의 태두 제1등 가는 석학입니다. 허영 교수의 헌법학 책을 보지 않고서는 고시를 합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늘 얘기들 합니다. 이 허영 교수가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을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논증은 많은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다. 아니다 이거예요. 대통령은 절대로 파면당할 사람이 아니다. 파면을 해서는 안 되는, 파면 안 될 것 가지고 파면을 억지로 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국가 긴급권 행사 여부는 주체인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긴급권이 뭡니까? 계엄입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그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 자제해야 한다. 오늘 문화일보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제하라.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냐 이거야. 명백한 증거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일보 사설자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다수의 폭정기를 넓혀준 위험한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는 지탄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수의 폭정의 길, 이재명 민주당의 폭정의 길을 넓혀준 위험한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된다. 그래서 을사팔적이라는 역사학자 이인호 교수의 을사팔적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긴급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원인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세계 헌법학계의 정설인데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 행사로 처벌 파면된 사례가 없는 것도 그것 때문인데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고 과정만 부각해서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세계 대통령 탄핵 심판사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겼다. 이 팔적들아 이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 8인의 소위 을사팔적들을 들어라. 헌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갖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했다. 적법 요건의 판단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외면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 이 허영 교수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문화일보가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석좌교수는 무척 화가 난 듯합니다. 아니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소추 사유의 철회 이거는 내란죄를 쑥 빼버린 거죠. 철회 변경은 소추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허용했다. 문영배가 허용했다. 내란죄를 철회했어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논리도 경광부의 주장이다. 내란죄로 소추하는 것과 비상계엄이 위법하다고 소추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내란과 직권남용은 그 구성요건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은 재직 중 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적법하다는 결정은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다. 문영배 이하 재판관 8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아마 틀림없이 소추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당신네들 을사팔적들은 국민들이 소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협하다고 판단한 증거는 모두 헌재법을 어기고 수집한 수사기록이고 그 성립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가필된 메모와 오염된 증언이다. 특히 메모는 이번 탄핵소추를 촉진한 핵심 증거인데도 피소추인 측의 필적 감정 요구를 헌재는 즉각 기각했다. 의심되는 증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법의 증거 법칙을 어겼다. 이네들이 판사들인가 재판관들인가 묻는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 심판 등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논리는 황당하다. 국회는 탄핵소추 기관이지 탄핵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폭거로 인한 국정마비를 정치적, 제도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도 허구적이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에이, 문영배 헛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국회의 폭거로 인한 국정마비를 정치적, 제도적으로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기서 결정문에서 얘기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논리도 허구적이다 이거야.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을 정치적, 제도적 수단이 어디냐? 없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위법성의 중대성 판단도 허구적인 논리다 이거야.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훈시했지만 그 자구책이 도대체 어떤 거냐? 한번 문영배 얘기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문영배 한번 얘기해봐라. 지금 묻고 있습니다. 허영 교수가 문영배한테 묻습니다. 위법성의 중대성 판단도 허구적인 논리인데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일장훈시를 한 문영배 대답해. 그 자구책이 도대체 어떤 거냐? 한번 말해봐. 헌재도 인정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서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어떻게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 대답해. 헌재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 밀어붙이는 야당을 견제할 어떤 민주적인 방법이 있나? 헌법을 수호하는 헌재가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현실을 보면서 말문이 막히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허영 교수가 표현을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가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현실을 보며 말문이 막히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끝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장 문영배 이하 8인에 대해서 무한한 분노를 느낍니다. 헌법학 석좌 교수 허영 교수가 이렇게 분노를 하셨는데 우리 국민인들 그 분노가 어디까지 도달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인호 교수가 얘기한 을사팔적에 대한 분노를 지금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자손대대의 을사팔적의 자손이라는 것이 딱지가 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학자 이인호 교수가 딱지를 붙였습니다. 을사팔적이라고 말입니다. 을사팔적 이름을 제가 얘기하죠. 문영배,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 정형식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당신은
점점점점점점점 말하기 싫다. 아직도 분노가 대한민국의 석학들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민초에 이르기까지 그 분노가 지금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쳐버린 헌법재판관 8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이라고 판단한 증거가 모두 헌재법을 어기고 말이죠. 수집한 수사 기록입니다. 그걸 그대로 해가 판단을 해버렸다는 그 성립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가필된 메모라든가 오염된 증거 이런 걸 갖다가 특히 메모는 이번 탄핵 소추를 촉진시킨 핵심 증거인데도 이 피소추인 측의 필적 감정 요구를 헌재는 즉시 기각을 해버렸다는 것. 의심되는 증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법학의 가장 기초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법의 증거 법칙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이런 헌재 재판장 직무대행 문형배를 비롯한 을사팔적들 국민에게 당신들의 합리적인 논리를 한번 전개해봐라.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